안녕하세요. 경매사람 방영춘입니다. 유치권 총정리 3편 하고 있죠. 이제 3편이네 벌써.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좀 이렇게 제가 띄엄띄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건너뛰더라도 교재 다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교재 보시면 되고요. 방송만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보세요. 아무튼 3천여 아니 300여 개 대부분 판례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교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점유를 했어요. 이번 시간은 결련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권을 공부하는 데서 결련 관계,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 목적물에 관한 거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결련 관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그 목적물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대위변제, 지불각서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뭐 목적물에 대한 어떤 투입된 노력과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대위변제, 어떤 채권에 관한, 다른 어떤 채권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들잖아요. 이 건물에 관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결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딱 있어요. 자, 제가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가설공사 등 부대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건물과 땅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래서 바닥공사, 골조공사 이런 것들이겠죠. 바닥공사, 골조공사. 그죠? 근데 여기는 부대 토목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토지 평탄 작업이라든가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주장이 가능하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런데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하 텃밭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하 텃밭이라든가 콘크리트를 치고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들 또는 안 나와 있네. 이런 모양들의 이제 지하에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이런 경우는 내 토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아까 그런 그림은 토지의 가치 토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초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토지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토지하고 무관한데 여기에다 대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근데 토지의 토목공사 대금 그죠? 부대 토목공사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런 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그 공작물이라든가 부합물이 이제 있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초 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에 대한 채권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걸 몇 번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다르구나. 평탄 작업이라든가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되지만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를 텁하게 한다든가 지하 콘크리트를 갖다 시설한다든가 그것은 토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키기 위한 기초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에 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도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지 유치권에 대한 실력이 확 드십니다. 제가 비교라고 딱 써놨죠 이렇게요. 그죠? 자 볼게요.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 생긴 것이 아니므로 왜? 이 공사 중단까지 생긴 것은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니까 그냥 건물에 관한 거야. 난 토지만 낙찰받지 건물을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공부 한 1, 2년 하신 분들은 이 유치권에 대해서 또는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막 헷갈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텁하기, H빔 설치, 그죠? 이것이 건물에 관한 공사예요? 토지에 관한 공사예요? 건물에 관한 공사잖아요. 그죠? 텁하기.
H빔 설치한 건 토지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는 이미 평탄 작업 다 끝난 상태고 그게 바로 토지의 토목공사지. 이것은 지하의 터파기라든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H빔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은 건물에 관한 것이 토지에 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건물에 관한 공사인가 토지에 관한 공사인가 건물에 관한 공사 노 토지에 관한 아니 건물에 관한 공사 오케이 토지에 관한 공사 노라고 했죠. 제가 토지만 낙찰 시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건물을 세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유치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원을 갔다 2, 3년, 3, 4년 달리신 분들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죠? 철거공사, 죄송합니다. 철거공사. 철거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철거공사도 역시 그 건물에 관한 거잖아요. 건물을 철거하는 거잖아. 건물 내부를 철거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토목공사 대금 유치권. 토목공사 자체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한다. 당연히 발생하죠. 그죠? 대지조성공사, 아까 파일공사, 옹벽공사, 도로 개설 등 이런 것들은 토지만을 위한 택지 조성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겠죠. 아까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는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빌려줬다. 이것은 결론성이 없죠? 건물에 투입된 노력이나 가공품이 아니잖아. 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 등 이런 사람들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이게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건물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건물의 지키기 위한 거하고 건물의 구조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그죠?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의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어쩌고저쩌고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건축 자재들이 건물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매매대금 채권이지 그죠? 상사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채권이라고 할 수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2012년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급인 수급인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기 또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제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몇 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교재 몇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여기 말고 밑에 제 공개하지 않는 비밀 공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도급인 수급인이 아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건물 자재상은 채권으로서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급인과 수급인은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했다면 하수급인들 그러니까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고 또 밑에 하청업체들 이 하청업체들을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하수급인이라고 해요. 하수급인들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왜? 돈을 주장해 지급했다면 그죠? 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들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여기다 돈을 지급했냐? 지급한 거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급했다면 이 사람들 전체는 다 유치권 주장 못하고 지급 안 했다면 이 하수금들까지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판례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 헷갈려요.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아유 이거 진짜 유치권 진짜 어렵네. 그냥 기초만 하자. 기초만 하자. 그러면 더 이상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판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민법 조문은 320조에 328조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안 돼요. 법에 대한 충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결론관계가
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유치권. 그죠? 완공되기 전이죠. 완공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제 유치권을 신고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유치권의 성립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건축되어 있는 상태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보냐,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외관이 사회 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외관이 갖춰 한다. 지붕, 기둥, 벽이 있고 쉽게 해체하거나 이동이 없어 유치권 행사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쉽게 해체할 수 기둥, 지붕, 벽이 있다면, 그죠? 터파기, 대매우기, 흙막이, H빔공사, 지방광화공사나 그에 따른 골조공사 등처럼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면 토지의 상하에 설치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고 보고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죠? 폐기물, 시멘트, 모래, 철근 등 자재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건물 개보수 비용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필요비, 유익비가 있겠죠. 그죠? 대부분 여기 임차인이 아닌 공사업자가 인테리어를 해주고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다세대 주택 창호 등 공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을 때도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유치권 행사한다. 인정 안 되죠. 간판 인정 안 되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임차 보증금에 의한 유치권, 이것도 인정 안 됩니다.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다 인정이 안 돼서 결련 관계가 없습니다. 요것은, 자, 결련 관계는 목적물에 대한 피보존 채권을 보유할 것이죠. 보유해야 되죠. 공사대금 채권이죠. 유익비, 필요비도 당연히 인정되고 목적물에 관하여 생겨야되는 거죠. 목적물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 안 됩니다. 요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유치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을 신고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 토지만 경매로. 그죠? 이때 건축되어 있는 상태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핵심이 되겠죠.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 공사 대금, 그 다음에 자재, 설계, 용역 대금, 토지만을 경매 시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 근데 이제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그죠? 근데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아까처럼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그죠? 지하 터파기라든가 HB라든가 뭐 흙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직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결련 관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련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결련 관계 중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유치권. 요거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이거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좀 더 할까? 13분밖에 안 했네? 더 하죠? 자, 어차피 이제 공사가 중단된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하죠.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 그죠?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되죠. 그죠? 또한 이런 경우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채권자에 의해서 촉탁 등기가 됐다. 대위 등기로 건물과 토지가 일괄적으로 경매가 됐다. 이런 경우는요.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죠. 일괄 경매는.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됩니다.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정이상권을 따질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 인정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리죠. 일괄경매인 경우. 또 전항의 2번의 경우에는 법정 이상권 인정 안 되므로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될까? 유치권 인정됩니다. 아유, 오타 났네. 안 되므로 인정 안 될까? 오케이.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대법원 판례가 인정이 이해가 가시죠? 또 그 다음에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바닥공사, 철조공사 이것도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되죠. 터파기 HB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 여부.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물에 기하여 잘못됐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안 되죠? 똑같은 내용을 지금 결령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토지만 낙찰받았다면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들, 지하 터파기, H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냥 낙찰 받아서 낼름 먹으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좀 모기 신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제일 중요한 변제기. 여러분이 변제기 굉장히 중요해요. 변제기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변제기를 이해하시면 잠깐만요. (815강에서) 이제 변제기에 대해서 할 건데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4편이죠. 4편. 아이고 영문이네. 변제기에 대해서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변제기를 잘못 활용하면 박살날 수 있고요. 변제기를 잘 활용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여기서 많이 깨지게 돼 있어요. 많이 깨지게 돼 있어요. 유치권은 여기서도 점유에서도 많이 깨지지만 또 결령관계에서도 많이 깨지지만 이 변제기에서도 많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변제기 내용이 상당히 많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변제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이건 내일 해야 될까? 내일이나 모레 해야 될까? 내일은 제가 약속이 있고 모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815강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